안녕하세요, 플러스제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계정 및 속성 생성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생성한 스트림을 통해 실제 페이지 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생성했던 GA4에 접속한 뒤 왼쪽 아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럼 GA4의 관리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GA4의 스트림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스트림은 GA4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구글에서는 UA와 비교했을 때 스트림이 보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속성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UA와는 달리 GA4는 속성 내에 스트림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만약 안드로이드, iOS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스트림을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동일한 속성에 수집되며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에 스트림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즉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할 때 스트림으로 필터를 걸어 앱 데이터만 확인하거나 웹사이트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고 두 데이터를 모두 하나로 합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생성했던 웹 스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우선 G태그 방식과 구글 태그 매니저로 태깅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G태그 방식은 직접 HTML에 헤드 영역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식이며 구글 태그 매니저로 태깅하는 방식은 사이트에 삽입되어 있는 구글 태그 매니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태그 매니저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말 그대로 HTML에 태그를 운영하는 솔루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구글 태그 매니저를 웹사이트에 적용하게 되면 소스코드 수정 없이 어느 정도 HTML,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태깅을 해야 될 때 소스코드 삽입 없이 직접 태깅을 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G태그로 태깅을 하게 되면 매번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소스코드에 코드를 집어넣어야 하지만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용하면 이미 설명드렸듯 한 번의 작업으로 소스코드 접근 없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글 태그 매니저를 넣는다고 해도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후에 태그 매니저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깅을 진행해 볼 건데요.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해서 태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태그 매니저를 검색하신 뒤에 구글 태그 매니저를 클릭해서 태그 매니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계정 이름을 입력하고 컨테이너 이름을 입력한 뒤 플랫폼을 지정하면 됩니다. 우선 계정 이름은 GA4와 동일하게 회사 이름을 집어넣을 거고요.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설정한 뒤 컨테이너 이름은 기본적으로 힌트에 URL이 적혀 있지만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는 공식 웹사이트라고 집어넣겠습니다. 타겟 플랫폼은 웹이기 때문에 웹을 클릭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태그 관리자 설치 코드가 화면에 표시되는데 우선 확인을 누른 뒤 우측 상단에 제출을 클릭합니다. 제출을 클릭하면 버전 게시를 할 수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게시를 누른 뒤 계속을 클릭합니다. 방금 진행한 작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태그 매니저에서 페이지 뷰를 수집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바로 수집되진 않습니다. 우측 상단의 제출을 클릭해서 우리가 태그 매니저에 작업해 놓은 내용을 배포해야 웹사이트의 데이터 수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방금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배포를 진행했는데요. 그 이유는 맨 처음 구글 태그 매니저를 만들었을 때 배포를 하지 않고 바로 코드를 소스 코드 내에 삽입하게 되면 사이트에 404 에러가 표시됩니다. 사이트의 에러를 야기하진 않지만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배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시 왼쪽 상단의 작업 공간을 클릭합니다. 처음 페이지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GTM-로 시작하는 태그 매니저 코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처음과 같은 창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코드를 소스 코드에 집어넣을 건데요. 헤드와 바디에 각각 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된 소스 코드에 해당 코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영역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헤드 영역 안쪽에 붙여 넣어주고요. 바디 코드를 복사해서 바디 영역에 붙여 넣겠습니다. 데모를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단일 소스 코드에 헤드와 바디에 태그를 삽입하였지만 실제로 코드는 모든 페이지에서 발동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서 코드를 삽입해주세요. 또한 모든 페이지에서 코드가 발동하게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헤드에 코드를 삽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HTML의 가장 높은 곳에 코드를 배치시켜주세요. 이제 태그 매니저로 돌아와서 태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태그를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뒤 태그 구성을 클릭합니다. GA4 구성을 선택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측정 아이디가 바로 웹스트림의 아이디를 집어넣는 공간입니다. GA4에 웹스트림 아이디를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클릭해 All Pages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태그의 뜻을 살펴보면 태그 매니저가 들어가 있는 모든 페이지에 GA4를 구성하겠다는 의미이고 집어넣은 웹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태그 구성해 보시면 이 구성이 로드될 때 페이지 조회 이벤트 전송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성이 완료되면 페이지 뷰 데이터를 GA4로 전송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왼쪽 상단의 태그의 이름을 GA4 구성으로 지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했던 것처럼 배포를 진행합니다. 우측 상단의 제출을 클릭하고 게시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배포를 할 때 이후 알아보기 쉽게 이름과 버전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데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를 클릭합니다. 계속을 클릭해 주시고요. GA로 돌아와서 왼쪽 메뉴에 보고서를 클릭한 뒤 실시간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이트에 접속해 볼까요?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시 구글 애널리틱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태그 매니저를 통해 GA4 페이지 뷰를 수집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